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5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 소유권 가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소유권. 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 서론에 보시면은 소유권 의의가 있을 거예요. 그 소유권 성질이 있을 거예요. 성질.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네, 211조에서 소유권은 뭐 할 수 있다? 사용, 수익, 처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유권은 권리다라고 되어 있고 소유권은 권리다. 그리고 이 사용, 수익, 처분은 권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가지고 풀어 제끼는 게 이제 소유권의 성질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가 관념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념성. 현재 뭐 하지 않아도 사실상 지배가 없어도 권리가 인정되죠. 이 관념성은 점유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가 있어야지 인정되지만 소유권은 사실상 지배 관계없이 인정되는 관념적인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전면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면적 권리. 비교하는 거예요. 요거는 점유권이랑 비교하는 거고, 요거는 제한 물권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제한 물권은 일면성, 용익 물권은 사용 가치. 그러니까 지금 전면성은 사용 가치하고 교환 가치가 있으면 소유권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고 이 중에서 사용 가치 요걸 이제 지배하는 것이 용익 물권이고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것이 담보 물권이다. 일면성이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게 혼일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혼일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용 수익 처분 이 세 가지 권능만 있는 것은 아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혼합된 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탄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탄력성. 네, 탄력성 다른 게 아니고 소유권에다가 제한 물권이 설정되면 소유권이 제한을 받죠. 그러다가 제한 물권이 소멸하게 되면 본래 소유권으로 복귀하는 탄력적이다 뭐 그런 뜻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항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구성. 소유권은 다른 건 아니고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소유권은 항구성 때문에 소멸시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자, 그런 내용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는 정도에서 끝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절 소유권 범위가 나오죠. 257페이지에 제목이. 이 소유권 범위에서 소유권 범위는 특히 토지 소유권. 토지 소유권은 자, 위아래로 미치는 거죠. 위로도 미치고 아래로도 미치는 거죠. 지표에 미치는 게 아니고 위아래에 미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표면의 자연석, 그죠? 토지의 자연석에 당연히 미치죠. 자, 그런데 갑토지에 여기 자연석이 있었나 봐요. 갑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 을이 여기다가 노동력을 해가지고 이걸 불상으로 만들어요. 불상으로. 그래서 이 불상 소유자는 누구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갑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내 토지에 돌을 가지고 허락도 없이 와서 불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불상 소유자는 누구냐 하는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불상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법원에서는 갑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을의 편을 들어줬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가공의 논리입니다. 즉, 갑 자연석의 을이 노동력, 가공을 통해서 이 불상이 가치가 현저히 다액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을한테 귀속된다고 보는 겁니다. 단 갑은 여기 돌값 달라면 되겠죠. 무슨 값 달라라고요? 네, 돌값 달라. 요 정도에서 끝난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었다는 거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어이가 없죠? 이제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고. 자, 두 번째는 광물. 네, 요 광물은 국유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욕심쟁이. 그래서 광물은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 하시면 되고요. 네, 다음에 지하수에, 땅속 지하수에 당연히 효력이 미치고요. 뜨뜻한 온천수도 나온다? 당연히 미치겠죠. 네, 그 다음에 뭐 동굴도 있는데, 동굴은 그다지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정도에서 신경 쓰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8페이지에 상린관계가 있습니다. 상린관계.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상린관계. 네, 그 이유는 이렇게 서로 붙어 있으니까 조금씩 양보하라. 그래서 이거는 상린관계는 반드시 인접성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인접성. 인접했으니까 서로 조금씩 뭐하라? 양보하라는 그런 뜻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상린관계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인지 사용 문제, 자, 이웃 토지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 거, 또 뭐가 있냐면 수도 등 시설권, 수도 등, 자, 시설할 때 어떻게 할 것인 문제, 또 가장 이제 포인트는 통행하는 겁니다. 주의 토지 통행 문제, 통행권 문제, 또 그다음에 또 이제 이 물에 관한 광고, 물에 관한 관계, 또 서로 이제 경계에 관한 거, 경계 있죠. 경계에 관한 관계도 있고, 또 공작물 설치할 때의 상린관계. 네, 이건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붙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시험 관련돼서는 주로 테마가 여기 있습니다. 판례가 그닥 여기는 없고요. 주로 판례는 여기 나옵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 네, 여기서 주로 언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이렇게 패스 하셔도 시험 보는 데는 아무 지장 없고, 적어도 주의 토지 통행권은 알아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한번 이렇게 연습해 볼게요. 네,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맹지를 샀다. 그러면 혹시 맹지를 사가지고 맹지 사서 통행 방법은 뭘까? 사방에 막힌 토지를 맹지라고 합니다. 맹지. 사방에 막힌 토지. 그러니까 토지가 이렇게 있다면, 직사각형 돼 있다면, 이런 토지죠. 자, 다른 데는 다 통행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통행로가 막혔다는 얘기죠. 네, 이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협의해보는 거예요, 협의. 네, 가장 좋은 건 뭐다? 이쪽에다 할게요. 이쪽에다 할게요. 여기. 협의하는 거예요, 협의. 협의해서 넉넉한 통행길을 마련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면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협의할 때 쓰는 게 뭐냐? 뒤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뒤에서 용익물권이라는 타이틀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협의하는 방법은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지역권. 그래서 이거는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 설정하는 방법. 그래서 이 통행지역권은 서로 합의를 해야 돼요. 협의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물권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등기를 쳐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협의하게 되면 통행 폭이 넓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협의를 안 해주면 할 수 없어요. 법원 가서 길을 어떻게 좀 내달라고 요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소유권의 내용인 상린관계로 들어가서 바로 주의 토지 통행권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린관계 들어가서 주의 토지 통행할 수 있도록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통행권. 그러면 주의 토지 통행권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네? 소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몇 조 가지고 소송했다? 네. 219조 가지고 소송 제기하는 겁니다. 네. 259페이지에 몇 페이지요? 259페이지에 자, 거기 219조 있잖아요. 그 조문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은 서로 합의하는 것이 아니죠. 이건 합의해서 플러스 이거 등기하는 사항은 아니죠.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건 합의해서 등기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법원에 소 제기해서 몇 조 가지고 219조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219조를 근거로 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법원에 소송 제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것이 협의 플러스 등기가 아니죠. 그럼 만약에 법원에서 통행하라, 통행을 허락하라라고 만약에 법원에 판결이 있게 되면 이 토지를 통행하는 겁니다. 이 토지를. 그죠? 그러면 이 토지 통행할 때, 통행할 때 예의가 있어야 되겠죠? 최소치로 가는 거예요. 최대가 아니고 뭐다? 최소치로 뭔다? 최소의 방법으로 통행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 방법으로 통행하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뭐다? 범위가 그닥 넓지는 않겠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장래 여기다가 아파트 질 예정이니까 아파트에 필요한 도래폭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래 이용을 가지고 요구하면 안 되고 현재 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건축법이 요구하는 도래폭이 있을 거예요. 건축법. 여기에 건축법을 뭐 할 필요는 없다는 거, 적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피해가 적은 장수화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남의 토지를 통행할 때 공짜는 없죠. 여러분들 뭐 가끔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 뭐다? 없는 것이 세 가지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요. 첫 번째, 없는 게 뭘까요? 이 세상은 비밀이 없다. 그러니까 비밀을 만들어내지 말아라. 비밀을 만들어내면 언젠간 비밀이 드러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정답이 없다. 이 세상 살아갈 때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만 질 수 있다면 됩니다. 자기가 선택한 삶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시험 볼 때는 정답이 있어요. 거기 차이가 있죠. 세 번째는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짜 바라다가 패가 망신하죠. 그죠?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생긴데 투자해봐. 그래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투자했다가 사기당해서 온팡 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자, 비밀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의 토지 통행할 때 공짜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비용 지출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 공짜로 통행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무상 아니고 뭐다? 유상으로 통행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조문에서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네, 219조 259페이지에 있는 주의 토지 통행권 이야기를 한 거고요. 다만 이것이 여기에 유상 통행이 원칙이 될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것이 당연히 유상은 맞는데 혹시 이 토지가 분할로 인해서 토지가 분할된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토지가 공유하고 있다가 분할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필지가 갑하고 을이 2분의 1씩 이렇게 공유하다가 이 토지가 서로 합의해서 이렇게 분할됐을 때, 네, 분할됐을 때는 서로 아는 처지예요. 그래서 통행로가 막혀서 분할로 인한 주의 토지 통행은 네, 서로 아는 처지였기 때문에 이때는 무상으로 간다는 것. 그러니까 원칙은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유상, 네, 아는 처지는 무상.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칙 유상, 예외 무상. 그래서 이 을이 무상으로 통행하다가 이 토지를 제3자한테 매매했을 때 병이 되겠죠. 자, 이때 이 병은 특정 승계인이거든요. 네, 이때 특정 승계인은 네, 무상은 여기까지가 무상. 연결된 특정 승계인은 요거는 판례 태도는 유상으로 가시오라는 것이 판례 태도. 그래서 무상으로 통행하다가 토지가 다시 팔리면 특정 승계인은 공짜가 없다 유상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에서 네, 주의 토지 통행권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네, 시험 보는데 아무 지장 없을 것이다. 그래서 상린 관계에 있는 것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소유권 취득에 관한 겁니다. 소유권 취득. 네, 여기가 이제 소유권의 하이라이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뭐다? 소유권 취득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취득은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네,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268페이지 있네요. 네, 페이지 268페이지. 소유권은 어떻게 해서 취득하는 것일까? 자, 앞에서 이미 공부했어요. 네.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은요,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거죠. 먼저 첫 번째, 법률 행위로 인해서 취득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당사자 의사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법률 행위로 하는 취득은 소유권 취득은 등기 요하고요. 상수형 경기사로 상속, 공영징수, 형성,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는 소유권 취득 원인으로서 그 밖의 것을 또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가 뭐냐면 여기서는 취득시효가 포인트예요. 취득시효. 네,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무주물 선점. 네, 무주물 선점 또는 유실물 습득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첨부로 인해서 소유권 취득한다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취득시효하고
그 다음에 여기 첨부 가지고 몇 가지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취득시효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268페이지 가면 그대로 거기 뭐가 나오죠? 취득시효가 나옵니다. 자, 취득시효는 크게, 부동산 취득시효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큰 흐름만 먼저 설명드리고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할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네, 하나는 점유를 해서 소평공, 소유의사, 평원, 공연 해가지고 20년을 점유하게 되면 취득서가 완성돼서 가서 등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점유를 통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다 얘기합니다. 소평공,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병원하고 공연하고 20년 점유해서 취득시효가 완성돼서 등기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의 토지가 있고 을이 점유를 해가지고 등기 쳐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점유 취득시효고, 또 하나는 등기를 시작해서 서평공 들어가고 두 개 더 들어가요. 선무가 들어가요. 선이 무가실. 소평공 플러스 선 플러스 무가실 들어가서 10년을 경과하게 되면, 그래서 특징은 여기서 등기도 10년이 되고요. 등기부에 기재가 돼가지고 이렇게 10년이 되고, 소평공 선무는 점유에 관한 거예요. 점유. 그래서 점유도 10년이 되면, 그죠? 등기부에 기재가 돼서 10년 세월이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점유해서 소평공 선무로 10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 10년, 점유 10년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등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등기부 취득시효다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취득시효 종류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점유 취득시효하고 등기 취득시효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시험 문제는 등기 취득시효보다는 요 점유 취득시효가 시험에 요건 그냥 100% 나옵니다라고 찍으세요. 점유 취득시효는 그냥 100%짜리입니다라고 머릿속에 기억한다. 자, 그래서 이 점유 취득시효를 다 또 일일이 하려면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제가 크게 5가지 원칙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몇 가지 원칙? 점유 취득시효 5원칙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다 그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돼요. 점유 취득시효는 5가지 원칙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책 순서에 따르지 않고 설명 순서에 따라 들어가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1원칙입니다. 1원칙. 자, 등기자가 있고요. 등기자가 있고 취득시효 완성자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등기자가 20년 동안 한 번도 점유자한테 야단을 친 적이 없다 이야기예요. 즉 중단된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소평공 20년 완성자는 등기자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등기 청구권이 발생해서 앞으로 만약에 나중에 가서 등기하게 되면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등기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요. 소유자는 등기자입니다. 소유권은 갑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등기자가 완성된 자한테 20년 동안 점유로 인한, 그죠? 갑이 20년간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20년 이상 동안에 남의 토지를 점유한 부당이득, 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부터 봐야 됩니다. 판례는 있다 없다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항상 있다 없다가 시험거리가 됩니다. 자, 판례는 있다라고 보지 않고 없다라고 갑니다. 20년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람은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뭐다? 1원칙. 또 하나 청구한다면 아무리 이 사람이 소유자라도 하더라도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하면, 있다 없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있다가 아니고 없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람은 완성되는 순간 점유할 권리가 발생한다라고 봅니다. 점유할 권리는, 자, 점유를 정당화 시켜주는 권리가 취득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또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할 권리, 점유를 정당화 시켜주는 권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물 반환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점유할 권리. 그러니까 완성자는 점유권 있는 거 맞습니다. 소유권 없습니다. 그러나 점유할 권리는 있다. 그런 얘기를 기억하시면 돼요. 1원칙이라고 한다. 자, 1원칙이고요. 자, 2원칙과 3원칙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갑이 있다. 을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시효가 진행하는 도중에 소유자가 바뀝니다. A가. 등기가 이렇게 A로 바뀝니다. 바뀌거나 말거나 을은 취득시효가 만약에 완성이 됐다면, 특징 간단합니다. 갑도 을한테 야단 친 적이 없고, 새로 등기된 사람도 야단 친 적이 없죠. 중단시킨 적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 A, 등기된 자는 역시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되네요. 그래서 완성된 을은 A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A한테 잘못이 있다. 그 얘기예요. 20년 동안 갑도 을한테 야단친 적이 없고 A도 등기 쳐서 야단친 적이 없다. 내나 치호하지 말 권리를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A한테는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A는 완성 전이죠. 그래서 여기가 취득시효 완성 전 등기 명의자한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이게 2원칙이 됩니다. 2원칙. 그래서 완성된 사람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A가 자기도 문제가 생기니까 빨리 B한테 팔고, B한테 등기를 넘기고 먹고 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을은 등기가 안 된 상태고 B가 먼저 등기 쳤으니까 을은 B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B는 완성 후 먼저 등기 자체한테는 취득세를 주장할 수가 없죠. 네, 이게 3원칙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2원칙, 3원칙.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순차 전 있고 순차 후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1원칙 들어가고 2원칙, 3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4원칙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산점 선택할 때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네. 기산점을 선택할 때는 임의로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칙. 임의 선택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 수 없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함부로 역산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함부로 뭐 하지 말아라. 네. 역산하지 말 것. 이런 뜻이에요. 도로가 있으면 도로 가는 그 순서대로 순차대로 통행해야 되지 역주행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도로에 함부로 역산하지 말아라. 즉 이미 선택해서 거꾸로 올라가서 역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다만 예외적으로 그러면 이미 선택 가능성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등기 명의자 변동이 없으면, 도로에 차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원래는 순차로 가는 게 정상인데 가끔 역주행해도 아무 문제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등기 명의자 변동이 없으면, 등기 명의자 변동이 없다면 순차도 좋고 역산도 좋다 그 얘기예요. 원래 이렇게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으면 순서적으로 계산해야 되지 함부로 역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등기 명의자 변동이 아무도 없다. 네, 그때는 뭐 한다? 순차도 좋고 역산도 좋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4원칙이라고 해요. 몇 원칙? 4원칙. 자, 5원칙은 뭔가? 5원칙은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등기된 시점이 있죠. 이 사람이 또 등기를 천 시점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서 또 B도 한 번도 또 야단을 안 칠 수도 있잖아요. 사놓고 만약에 20년 동안 한 번도 또 야단을 안 친다면, 네, 을은 영광스럽게 다시 또 20년 완성됐음을 이유로 네, B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럼 아까 여기가 1차 취득시효 기산점이고 1차 스타트, 여기는 2차 스타트. 그래서 B가 등기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또 20년 완성되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2차 취득시효도 뭐하다? 가능하다. 네, 이것이 5원칙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1원칙, 2원칙, 3원칙, 그 다음에 4원칙, 그 다음에 5원칙. 네, 그래서 5가지 원칙을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이걸 책자 찾아가면서 한 번씩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71페이지. 271페이지 가면, 네, 기산점이 먼저 나왔네요. 네, 거기에 박스 그림 보시고 그 문장을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네, 요거는 네,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함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순차로 주행해야 됩니다. 네, 도로에 차가 있을지 모르니까. 자, 그런데 도로에 차가 없으면 역산할 수 있다. 자, 그런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272페이지 가면 전이 나옵니다. 자, 272페이지는 이원칙이 박스의 그림으로 되어 있고요. 273페이지는 3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박스의 문장을 보고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자, 돼 있고요. 자, 돼 있고요. 다음에 4원칙이 어디로 가 있을까요? 자, 2원칙 됐고 3원칙, 2원칙, 3원칙, 4원칙까지 됐지요. 자, 그 다음에 2차 취득시효는 어디로 가 있을까요? 네, 2차 취득시효가 어딘가 있을 텐데 제 눈에 잘 안 보이네요. 2차 안 보이네요, 제가. 이런 칙도 볼까요? 이런 칙은 277페이지에 있네요. 277페이지 있습니다. 등기자는 완성자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런 말을 설명한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쪽쪽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맞죠? 전후, 그 다음에 2차 취득시효가 눈에 갑자기 안 보이네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찾으려면 또 안 나옵니다. 네. 이따가 찾게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요렇게 해서 뭐다? 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 5원칙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100%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 얘기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네,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 잘 안 나옵니다만은 요 정도에서 설명드릴게요. 네, 갑이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을이 위조합니다. 자기 이름 앞으로 등기해서 이렇게 매매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병한테. 그럼 병도 등기하고 점유를 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이 등기가 꽝이 되기 때문에 병이 아무리 선이라 할지라도 꽝이에요. 선이라 할지라도 꽝이에요, 꽝. 이걸 등기에 공신력 없다, 그런 얘기죠. 자, 어쨌든 을은 여기서 먹고 튄 놈이고 등기는 지워졌고 그래도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네, 병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갑이 공격하기 전에 병이 혹시 등기를 해서 10년 세월이 만약에 지났고 점유를 해서 만약에 10년 세월이 지났다 한다면, 네, 여기서는 병이 슬프고 갑이 방긋방긋 웃겠지만 만약에 병이 등기 10년, 점유가 10년이 지나면 이때는 꼭 뒤집어집니다. 병이 웃고요. 갑이 슬퍼져요. 그 이유는 병이 등기, 취득, 시효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때는 소유자가 병이고 갑은 날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등기 10년, 점유 10년. 그럼 아까 점유할 때 소평공 선무라고 그랬습니다.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플러스 선의 플러스 무과실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점유해서 자, 여기까지 소평공
선까지는 추정이 된다라고 공부를 했고, 요 무가시는 추정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입증 면제받고 요거는 스스로 입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병만 있는 게 아니고 혹시 주인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정으로. 병으로부터 사가지고 등기 치고 또 병 사가지고 점유할 수도 있죠. 그러면 현재 소유자 정은 자신의 등기 기간,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6년이고 여기가 5년이다 한다면, 점유도 앞사람이 6년이고 5년이다 한다면, 자 10년을 이 점유 더하기는 인정해줘요. 이걸 점유 더하기를 점유 승계라고 해요. 근데 등기 더하기를 인정할까 말까? 자, 판례는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등기 승계도 인정하고 점유 더하기도 인정하기 때문에 현재 등기 명의자 명의로 꼭 10년을 채울 필요는 없고요. 앞사람 등기일까지 합산해서 10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갑등기, 위조등기, 병등기 점유했을 때 이 병이 10년 되기 전에 갑이 병을 공격해야지 돌려받을 수 있고, 만약에 병이 등기 10년, 점유가 10년이게 되면 등기 취득시효 때문에 이 정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등기부 취득시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주로 점유 취득시효에서 내지 등기부 취득시효는 잘 언급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282페이지 가시면은 무주물하고 유실물 있고 또 첨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주물하고 유실물은 차이가 소유자가 있는가 없는가. 자, 무주물 여기 있네요. 무주물은 말 그대로 주인이 없죠. 그죠? 그래서 무주물은 주인이 없는 거니까 무주물을 가서 선점. 자, 선점할 때는 소유의 의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선점하면 뭘 취득한다? 소유권 가져옵니다. 단, 부동산은 무주물 선점이 안 되고요. 국유, 동산만 선점 대상이 된다라고 조문에 규정이 돼 있고요. 유실물은, 그러니까 글자를 보세요. 무주물은 소유자가 현재 없다는 얘기고, 유실물은 누가 잃어버린 거니까 소유자가 존재하는 거니까 이건 유실물 선점한다만 안 쓰고 습득한다로 습득해가지고요. 네, 유실물법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래서 일단 6개월일 거예요. 6개월 경과하는 동안 이 소유자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첨부 얘기가 있습니다. 첨부. 자, 첨부는 몇 가지만 볼게요. 네, 284쪽에 있습니다. 284쪽 가볼까요? 네, 부동산의 부합이 있는데, 자, 285페이지에 있는 건데 세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네, 첫 번째가 무단 신축을 설명드릴게요. 무단 신축. 자, 그 다음에 책에 있는 것이 무단 식재, 수목. 세 번째가 무단 경작. 자, 무단 신축했을 때, 자, 이때 특징이 있어요. 갑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신축했다. 통째로 기억하세요. 갑토지에 이렇게 나무를 심었다. 네, 빈 토지에
와서 무단으로 을이 경작했다. 자, 소유자가 누군지부터 결정하겠습니다. 무단 신축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을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무단식재는 부합한다. 네, 갚 거다 이런 얘기예요. 뭐 한다? 붙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자, 무단 경작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누구 거다? 을 거다. 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무단 신축 같은 경우, 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 을한테 철거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철거는. 근데, 퇴거는 요구할 수 없다는 게 판례 태도. 부합하지 않으니까 건물은 을 거니까 철거는 돼도 퇴거가 안 된다. 또, 반 나눠가지고 병한테 임차인하고 있어. 임차인. 이때 갑은 임차인한테 철거 요구할 수는 없죠. 그러나 퇴거는 요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예요. 반대로 기억하세요. 철거가 되면 퇴거가 안 되고, 철거가 안 되면 퇴거가 된다. 자, 이거는 같이 묶어 기억하시고, 자, 책자에 있는 것은 이제 무단 신축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거기 중개축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중개축. 중개축. 그러니까 기존 건물이 있는데 네, 허락받아서 뭐 했다? 중축을 했다 이야기예요. 근데 이 중축 부분이 써볼게요. 기존 건물이 있었다. 허락받아서 중축을 했다. 그런데 이 중축 부분이 독립성이 없다면, 네, 이 중축 부분은 기존 건물에 뭐 한다? 부합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때 쓰는 용어가 부합물이죠. 그러니까 붙어버렸다 그런 얘기니까 만약에 기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저당권 효력은 이 중축 부분에까지도 효력이 미친다. 왜? 부합물이니까 그 이야기를 거기다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5페이지에 네, 기존 건물에 자 거기 보시면은 자 뭐라고 됐습니까? 네, 별개의 건물일 때는 부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독립성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부합하지 않겠죠. 그죠? 그때 쓰는 용어는 사실은 부속물이에요. 부속물. 그때는 기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한다면 네, 증축 부분은 안 미치겠죠. 그러니까 허락받아 증축했는데 독립성이 없으면 부합하고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하지 않는다. 사실은 나중에 부합물하고 부속물 글자 이 한 글자 차이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부합됐을 때는 미친다는 거. 네, 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설명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소유권에 기인한 물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